이번 시간은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고조선에서 황금을 다룬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과거 몇 년 전에 한번 실렸는데요. 단지 이제 중간기사 내용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는 내용으로 실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조선의 지금 청동기 연대기는 대부분 이제 지금 20세기, BC 20세기라 할까요? 보면 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3,500년이 안 넘는 걸로 지금 우리나라 사학기는 우리나라 고조선의 청동기 연대기를 맞춰놨습니다. 고정불변으로 만들어놨죠. 왜? 3,500년을 넘어서면 단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BC 쉽게 말하면 15세기 1500년 정도 쭉 이야기하면서 3500년 결국은 약 3500년 정도가 우리나라의 청동기다 했는데 원래는 이것도 아니었죠. 원래는 3000년까지 이제 완전히 깎아놨다가 자꾸 이제 발굴되니까 3500년 하다가 최근에는 BC 이제 20세기 약 4000년까지 이제 연결하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학자들은 아직도 청동기라면 약 3,500년 전에, 3,000년 내지 3,500년 전에 고조선의 청동기 있다고 지금까지도 우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고학 발굴 절대로 인정 안 하고요.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이 배운 그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고조선의 청동기는 저 고조선 단군 때는 없었다. 저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단군도 신하고 역사가 아니다. 라고는 그 주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는 청동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약 4,000년 전에 청동기가 있었다라는 쪽까지 이제 됐습니다. 이번에 2020년 금정교과서에서도 일부는 4,000년으로 인정하고 일부는 아직까지도 3,500년 내지 3,000년이라고 주장하는 금정교과서가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보면 말 그대로 금정을 했다면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자유라는 언론하에 어떤 놈은 3,500년, 어떤 놈은 3,000년 이렇게 교과서를 쓴 인간도 있습니다. 참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보면요. 그게 고고학적 말 여러분들이 속는 실정사고로 정문 이런 말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들이 부리려면 그런 거 실정사학 문은 고고학 나와도 인정 안 하는 게 이 학문의 세계, 특히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그 습성입니다. 습성, 제 논리, 자기 계파 주장하는 거 절대로 안 물러나려고 합니다. 들려도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진하게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특히 고조선의 문명은 이번에 최근에 많이 발굴된 데가 여러분들 국내도 뿐만 아니라 돼요. 고조선의 초기 지역인 요서지역, 요동 요서지역에서 청동기가 대단히 많이 발굴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연대기가 약 4,500년, 5,000년까지 연대기가 청동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청동기는 그냥 단순한 순수 금, 단순한 구리 이거 아닙니다. 청동기는 제가 단유 설명회 때 강의해드렸죠. 융합 기술이에요. 구리, 주석, 납 이런 걸 넣어가지고 어떻게 단단하게 깨지지 않고 가느냐. 그게 말 그대로 지금 그 시대 때 최고의 기술입니다. 최고의 기술. 국가하고 국가의 힘하고 연결되는 것이 청동기 기술력인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청동기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청동하면 금이나 캐고 구리나 캐가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청동기가 아니에요. 그냥 금속입니다.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요서 쪽에서는 적어도 5,000년 내지 4,000년 이상 단군 조선 이전에 청동기가 이제 나오는 분위기가 접어들어가지고 발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알면서도 인정 안 하고 요서를 우리나라 역사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자꾸 학술을 대하고 없던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100년 동안 세워놓았던 고조선 청동기론 3,500년 내지 3,000년 전에 고조선에는 청동기가 쓰이기 때문에 단군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다, 신하였다라는 그 논리,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단군 조선의 건국이 정립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별의별 이유를 들이대가지고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학계, 전체가 아닙니다. 사학계 내부 중에서도 주류 사학계, 거기서 돈과 직책을 끌고 나가는 레벨들이 있습니다. 카르텔이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떻습니까? 학술입니다. 학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간이 좀 나는 경우로 눈 호강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요동 지역과 요서 지역의 청동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요것이 말 그대로 고조선의 청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당군조선 도읍지를 이야기하면서 하얼빈 쪽, 하얼빈 흑룡강 쪽에서도 조명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흑룡강 문화에 대해서는 길림성이라든지 그 이쪽은 발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고조선의 역사가 바뀔지는 아무도 짐작을 못합니다. 왜? 발굴, 아주 충분한 학문적 연구가 안 이루어진 지역이고 발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고조선이 없었다 이런 말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벌써 저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거기는 홍산문화 이전에 옥기 문화가 있었던 증거자료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비파형 동금도 하얼빈에서 다 나왔습니다. 발굴만 많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앞으로 고조선의 영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 하얼빈을 넘어선 연해주까지 세형 동금이 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성으로 남겨두시고 최근에 중국에서 발굴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요동 요소 쪽의 발굴 성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요동 요소 지역을 중국에 여러분들 오늘 박물관에 사진을 직접 찍은 분들 것을 보여드릴 건데 중국에서 이것을 맥족, 예맥족 말 그대로 한국의 문화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겁니다. 대신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다? 절대로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동과 요서 지역의 청동기를 발굴된 것을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특히 오늘 뭐냐? 고조선에 황금 기술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물론 황금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서양도 많지만은도 중동도 많지만은도 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 세계의 왕관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우리 문화권하고 연결된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왕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유튜브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그 매림역사문화TV에 들어오셔가지고 고조선 관련된 또 이렇게 고대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를 많이 얻어가실 건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고조선의 청동기라든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스케치를 다시 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유튜브는 흥미 위주, 여러 가지 이상한 장면 끌어다 가지고 말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보니까 제가 유심히 한 번씩 보는데 거기 그 이야기 자료 발굴된 내용하고 역사적 유저가 다릅니다. 그런 유튜버가 판을 치는데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디서 나가죠? 중국이 뒤집힌 이유, 뭐가 나가 일본이 뒤집힌 이유 들어가 보면 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 1분도 안 하고 가고 딴 이야기 하다가 다 끝나죠. 이게 막 미끼 상품. 물론 문제는 그런 걸 요즘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는 것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학문하면 딱딱하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의 유튜브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요. 쉽게 이해하고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언급을 안 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해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절대로 자신있게 언급 안 하고 제가 연구를 더해가지고 접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고조선 청동금에 대한 기본적인 스케치를 보시면 자 북방측 공금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당군조선 지역 이쪽에 요동 요소 지역 하얼빈 지역 그다음에 우리 전체 이렇게 영역 지역 이 지역은 비파형 세형 동금으로서 자 분리형 동금을 섞어보면요 이쪽 북방 계열은 어떻습니까? 북방식 동금은 고조선 계열의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계열의 청동기 미 손잡이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대신 뭐냐 일체형 칼날하고 청동기를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분리식이 아니라 하나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것이 북방식이고 중원식은 뭐죠? 중원식은 뭐나 고조선의 문항을 영역을 이어받아서도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의 청동기를 제작하는 부음은 우리처럼 조립식이 아니라 손잡이하고 이런 것이 일체식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중원으로 만든 금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부러져 버리면 이 금은 쓰지를 못하고 우리는 금이 부러지면 다시 교체합니다. 손잡이가 부러지면 손잡이만 끼워 넣으면 되는 것이 고조선의 청동금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이것도 일체식이지만도 이쪽 부분, 북방식 이쪽 부분이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손잡이하고 거의 같은 형태를 씁니다. 대신 이거는 뭐다? 하나의 일체형이다. 중원식도 일체형이고 우리 고조선은 뭐다? 분리형이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습니까? 꼽아 넣는 겁니다. 하나로 안 찍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자 이제 다음에 제가 칼을 직접 들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비파형 동금입니다. 이것이 세형 동금이죠. 비파형은 요 볼록 튀어나온 거 이것이 자꾸 이제 밖에 나가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비파형과 세형 동금만이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비파형 세형 동금을 담지 않는 동금도 있는데 대신 뭐입니까? 중간 뼈대가 강하다죠. 이거는 뭐다? 고조선에서 만든 청동기 방식, 북방민족들이 만든 청동기 방식, 카자흐스탄에 가더라도 이런 칼날이 있습니다. 대신 이게 뭐냐? 중원식입니다. 중원식은 여기 보시면 이때 손잡이가 분리식이 아니라 하나 만들 때 하나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거푸집에다가 청동을 부어가 찍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가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중원식도 나중에 분리되는 금이 나오는데 물론 어디에 이쪽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걸 꼽아가지고 꼽는 식으로 손잡이에 꼽는 식이 나오는데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손잡이 일체형으로 거푸집을 떠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요거 쓰다가 똑 부러지면 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자, 고조선의 금에 보시면 다 이제 이렇게 분리식인데 이거는 뭐냐? 요리 생길 때가 이거는 뭐냐면 안테나식, 촉각식 바로 이제 세형 동금이라고 말하는 바로 어떻습니까? 이게 촉각식입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붙어 있는 거죠? 이거 다 분리형입니다. 칼날이 다 빠지는, 저렇게 빠지는 겁니다. 빠지고 밑에가 어떻습니까? 청동오리 두 마리가 붙어 있죠? 저 오리는 아마 압록강 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록강 오리 모양을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어떻습니까? 단순화된 것이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보면요. 오리의 형태를 이렇게 만든 거. 이것이 북방식으로 가가지고 안테나식으로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비파형 동금, 세형 동금, 그 다음에 중원의 동금, 청동금은 여러분들 눈으로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금의 차이점이 뭔지. 자, 이제 보셨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비파형 동금이 어떻습니까? 칼날이고 보면요. 위에 손잡이가 저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빠지는 거죠. 손잡이도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렇게 저런 형태도 있는 반면에 이상한 모양을 해가지고 또 손잡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고조선은 어떻습니까? 칼의 손잡이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특이점이고 보면요. 대신 형태는 뭐다? 중국의 비파를 닮았다고 비파형인데 이때 고조선 때는 비파형이 없었죠. 보면요. 비파는 없었고 뭡니까 보면 공모도화가 나오는 그 있죠. 보면요. 그런 거나 있을까?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자들이 붙인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비파형 동금이 출토된 것은 1927년 어딥니까? 고흥 운대리 고인돌, 여기 고인돌 밑에서 비파형 동금이 출현을 합니다. 물론 고인돌 밑에 무조건 판다고 비파형 동금, 세형 동금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인돌이 아닌데 맨 땅에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팠는데 돌무덤이 나오고 거기에 비파형 동금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최초로 나온 것은 1927년이다. 자, 비파형 동금의 형태를 자, 다른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갔죠? 비파형 동금이 깊게 이제 이렇게 꽂는 거, 형태가 좀 약간 틀리죠? 보면요. 요것도 비파형 동금, 요것도 비파형 동금이고 보면요. 착한, 이런 모양이 지역마다 약간 틀립니다. 그죠? 이거는 대단히 날카롭게 되죠? 요거는 뭐 이렇게 그냥 비스듬하게 넘어갑니다. 대신 또 이런 금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조선 금입니다. 비파형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중심 뼈대를 강하게 해가지고 날을 세운 거. 저 금은 제가 나중에 진짜 금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금은. 자, 저렇게 생긴 고조선의 금도 이렇게 생긴 고조선도 거푸집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파형 동금. 그러니까 비파형 동금하고 요 동금하고는 거의 동시대 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알려진 것은 비파형 동금이냐 세형 동금이냐 두 가지만 알고 있죠. 이런 금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고조선에서. 자, 이것도 참고로 보시라고 이제 넣어놨고요. 그리고 분리형도 있지만 일체형으로 어떻습니까? 북방 쪽에 가봐다 보면 분리하기 싫으니까 바로 비파형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손잡이를 일체로 만든 금도 나옵니다. 뭐 만드는 사람 기분대로 하니까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대신 뭐다? 우리는 고유한 형식인 비파를 그대로 모양을 하겠다. 비파형 몽금을 쓰면서 일체형으로 어떻습니까? 뼈대 강하게 하고 일체형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변형된 것이 뭐냐? 이런데 가운데 뼈대도 없어지면서 저런 식으로 만드는 거 자꾸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뒤에 가면서 지역마다 어떻습니까? 이제 다르게 이제 변모되는 과정도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요. 자, 이런 형태의 비파형 동금, 손잡이 일체형 비파형 동금 나오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안 나오고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안 나오고 중국의 저쪽에 요서쪽으로 들어가면서 저런 금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보시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세형 동금은 원형 모습을 보고 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 동금은 어떻습니까? 세형 동금은 길이하고 비파형 동금이 크질 않아요. 약 50cm, 중국도 약 50cm입니다. 대부분 그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호신용으로 다닐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고 전쟁 때도 어떻습니까? 전쟁 때 쓴 금도
아마 그런 금일 건데 자세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세형동금의 본래 모습은 이런 금이다라고 일본에서도 다 나오면 이렇게 다 발굴되면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세형동금의 칼날 모습은 대단히 안이 정교하게 강해되면서 또 약간 어떻습니까? 아주 이제 정밀성이 뭐 쉽게 말하면 딱딱하게 보이게끔 강하게 느낌 들게끔 끄끄가 넣어줘 보면요 이렇게 디자인까지 넣어가지고 세형동금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창원에서 나온 거고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자, 세형동금은 원래 이것이 고조선 사람들이 찾은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대부분, 근데 문제는 뭐냐. 신문기사 간혹 보면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 가야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고고학을 모르면 이렇게 많이 당합니다. 그 신문에 기사 쓸 때 이런 거 보면 이게 고조선에 어떻습니까? 세형동금이 이런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뭐 가야 지역에 나왔기 때문에 가야의 동금이다. 이렇게 기사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세형동금의 모습이고요. 이 비파형동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형동금화되는 과정을 일본 학자가 어떻습니까?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일본 학자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건 중국에서도 다 밝혀놨습니다. 다 밝혀놨기 때문에 자, 비파형이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날카로워지면서 세형동금화되는 과정.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일본 학자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거고요. 중국에서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빈천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저런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비파형 세형동금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은 비파형동금과 세형동금이 하나에 있다는 걸 모르고 어떻습니까? 비파형동금은 요령식 동금, 세형동금은 조선식 동금이라고 지금도 국민들을 기만하는 학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고고학을 몰라가지고 아직도 비파형동금하고 세형동금이 딴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돼요. 그런 실수를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본에서 발굴된 여러분들 게이오 대학에 요걸 제가 일본에 가면 반드시 한번 방문해가지고 이 사진을 촬영해가고 그러는데 과연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비파형 동금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왜? 비파형 동금은 고조선에 어떻습니까? 초기금입니다. 세형 동금이 후기금이고 보면요. 자, 틀림없이 비파형 동금이 나와가지고 게이오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직까지도 고조선의 비파형 동금이 일본 열도에서 나왔다는 말을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본을 한번 다음에 가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이 된다면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고조선의 비파형 동금이 일본에 건너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학자들 연구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기들 일본 열대에서 발굴된 청동기에 대해서 특히 여기 보면요. 이거는 요시노가리 요족에서 나온 거고 사가인에서 나온 거. 촉각식 세형동금입니다. 안테나식 세형동금. 이것이 어디 나왔다고 했죠, 제가 강의 때 당군조선의 도업지 때 설명해줬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연해주에서 나오고 만주에서 나옵니다. 요금이 똑같은 게 나왔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최초의 농사가 시작된 지역인 요시노가리에 나오는 부장품입니다. 그게 주인공들이 결국은 그 일본의 최초의 벼농사의 주인공도 고조선 사람, 고조선의 세형동금을 차고 다녔던 사람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고조선 문명이라고 언급을 안 하죠. 단지 그때 서로 교역을 했다라는 쪽으로 얼버무리면서 대부분 넘어갑니다. 자, 그 요시노가리 이어죽에서 나온 고조선의 세형동금입니다. 다양하죠. 쭉 나옵니다. 보시면 저기 요시노가리 주인공이 누워있는데 거기서 나온 부장품입니다. 요겁니다. 대신 이걸 보시죠. 이거는 대단히 날카로우죠. 세형동금. 이거는 뭡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간이죠.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비파형에서 세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비파형에서 세형 넘어가는 과정의 청동기 금이 요거고 이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런 것도 청동기 기본적인 거 변화 모습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요시노가리 유적의 세형 동금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릴 건 뭐냐? 자,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옛날에는 요동 요서죠. 특히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뭐냐면 요서 지역, 라오닝, 요령이죠 보면요. 요령 지역의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거기에 어떻습니까? 라오닝에 대해서 요령성이죠. 요령성 지역은 중국 학자들이 뭘 했느냐? 자, 기사에 뭐냐면 지도일보에 뭐냐면 4,000년 전부터 어떻습니까? 벌써 이 시대는 청동기로 접어들었다고 나오죠. 자, 중국 학자들이 뭐냐면
요서 지역의 요령 지역이 뭡니까? 벌써 4천년 전부터 벌써 이쪽은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미치고 한장합니다. 왜? 4천년을 자꾸 넘어서면 누가 등장합니까? 고조선 당군이 등장하죠. 절대로 고조선 당군은 등장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학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학자들은 다 밝혀놨습니다. 4천년 전에 벌써 중국의 요령 지역, 그러니까 요서 지역은 벌써 어떤 청동기 시대로 다 접어들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우석 박사의 논문입니까? 보면 이우석 박사. 자, 이우석 박사의 논문을 보면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여기 뭐 이게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습니까? 전역이고 여기가 요동 요서 지역이죠. 요동 요서 지역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거는 비파행 동금, 녹색은 세행 동금입니다. 자,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기는 비파행 동금은 요령식 동금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다 나왔고 그다음에 또 세행 동금은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 한반도라죠. 여기에 나온 것이 세행 동금, 조선 동금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고고학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당군이 신하고 고조선 신하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세형 동금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나옵니까? 자, 이것은 비파형 동금이고 녹색은 세형 동금인데 요서 지역까지 다 세형 동금, 비파형 동금이 다 발굴됐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발굴 안 해도 중국 학자들이 다 발굴해가지고 요동 요서 지역에 전부 다 뭡니까? 세형 동금, 비파형 동금이 다 있었다는 걸 다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시민 강좌를 하면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참 못됐다는 거죠, 보면요. 아니면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배웠을 때 한 60년대, 70년대 배운 그 국사를 국민들에게 아직까지도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동 요서 지역에 여러분들 오늘 눈으로 확인했죠? 비파형 동금과 체형 동금이 다 발굴되었다는 거. 그래서 요령식 동금, 그 다음에 조선식 동금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같이 다 나왔다. 같이. 어디까지? 요서 지역까지 같이 다 나온다.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했죠? 자, 이게 고고학이지, 딴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자, 거기서 여러분들 나오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요서입니다. 요서. 요서 지역 어딘지 아시겠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동 지역, 요서 지역, 북경 쪽. 요쪽이 요서 지역인데 보면요. 북경 이제 이게 만리장성이 나오잖아요. 요쪽 지역에 여러분들, 요쪽 지역에 나오는 청동기를 이제 오늘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쪽에서 나오는 청동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바로 비파형 동금이 고조선에 어떻습니까? 전기금인 비파형 동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전시대에 있죠? 고조선의 청동기. 그리고 거기 관련된 살았던 지역의 유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요거죠. 이 주체자는 바로 머리에다 비파형 동금을 사용하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도 비파형 동금이 그대로 나오죠. 자, 사진 출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런 분들 덕분에 여러분들께 쉽게 우리가 박물관으로 이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나중에 사진 보시려면 이 출처를 따라서 이분 내 자료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는 뭐가 나오냐? 요령성 박물관에 가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부여의 철금. 이건 어때요? 청동기가 아니라 새로 만든 금인데 위에 보시면 돼요. 촉각식처럼 어떻습니까? 오리가 단순화된 모형이 저렇게 새겨져 있죠. 저게 부여식 청동금입니다. 저거는 뭐다? 중국의 중원 사람들은 저런 금을 안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중원 사람들은 이런 식의 금을 안 만듭니다. 철금도. 이건 어때요? 북방식 금이면서 부여 사람들이 만든 철금입니다. 이것이 요령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여기 가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유명한 당군조선의 단유 세문경이 아니라 문지가 빽빽한 것이 아니라 조열 어떻습니까? 약간 거친 느낌이 돼가지고 뭐죠? 유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단유고 모양이 뭐다? 좀 거칠기 때문에 뭐다? 조문경입니다. 단유 조문경이라는 것이 바로 요것인데 요것이 어디 있다? 요령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이것은 거울의 뒷면이고 앞면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신 것이고 용도는 뭐랬죠 여러분들? 내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천용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우두머리가 가슴에 끈을 끼워가지고 가슴에 거는 것이 바로 단유 조문경, 단유 세문경입니다. 이 이후에 이런 거울이 지천 모습에 따라 사라지고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다? 그 얼굴 보는 거울이 등장합니다. 당나라든지 한나라 때 이만한 거 나오죠. 때 잘 닦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 얼굴 붙여보는 거. 그거는 지천용이 아니라 뭐죠?
자기 얼굴 보는 용이고 이거는 제천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빗살, 하늘에 빗살을 새긴 거죠. 삼각형을 새겼죠. 나중에 단유 쇠문경이 나오면서 여기에 뭐가 살립니까? 원방각이 실립니다. 원방각이.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빗살과 세모 모양이 들리죠. 보면요. 이런 형태가 여러분들 단유 지금 조문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유 조문경입니다. 그 유명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개화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요서 지역에서 조개화폐를 썼다는 거. 단군 조선시대 때 조개화폐를 썼다. 기록 여러분들 있습니까?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단군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없기 때문에 없죠.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단군세기 환단국이라든지 보시면 거기에 단군조선에서 조개화폐를 썼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화폐가 여러분들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연기성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이게 뭐냐? 이거는 심량이죠. 심량 아시죠? 한자로 심량. 심량 쪽에서 발굴된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자, 비파형 동검. 이쪽은 하여튼 이쪽 요서 쪽에 하고 나오는 비파형 동검은 우리 한반도에 나오는 비파형 동검은 약간 어떻습니까? 모양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가 나오면서 이렇게 날카로우면서 쫙 좁버려져 보면 이렇게 대단히 날카롭게. 자, 이게 심량에서 나오는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박물관을 여러분 직접 소개해드리는데 기가 찬 게 뭐냐? 여러분들 중국어, 영어, 한국어까지 다 해가지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박물관에서 뭐였으면 예맥 쪽의 발자취다라고 하면서 비파형 청동당금이라고 어떻습니까? 해설해 놓은 겁니다. 예맥 쪽. 예맥 쪽은 중국 학자들도 뭐다? 이거는 고조선 종족이라 합니다. 고조선 종족이면서 중국의 한 조각과는 완전히 다른 북방민족이라죠. 북방민족이라고 아예 분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박물관에 이르러가지고 예맥 쪽의 고조선 사람들 예맥 쪽에 어떻습니까? 비파형 동검을 중국 사람들이 전시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 칼날하고 밑에 손잡이는 없어져 버리고 밑에 손잡이 밑에 박는 거 고정하는 거 있죠. 요게 고정입니다. 이게 일체합니다. 이것도 이만큼이 손잡이 칼날이고 이거는 어때? 밑에 손잡이가 없어져 버리고 여기 보호대도 없어지고 밑에 꼬우는 이때 쉽게 말 끼우는 이것만 딱 지금 남아 있는 모습이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에 12대 영재 유명한 여기서 12대 영재에서 나온 바로 고조선의 청동기 비파형 동검입니다. 여러분들 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지역에서 요서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모습에 배천된 것을 중국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파형 동검이 자꾸 이제 모습이 가면 갈수록 바뀌는 모습을 해놨죠. 자, 이것도 저렇게 박물관에서 중국 박물관, 일본 박물관에서 다 해놨는데 우리나라만 저 설명이 없습니다. 없고 요 비파형은 요런식 동검, 세형은 조선식 동검이라고 지금도 박물관에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설명을 달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국도 일본도 다 이제 변천됐다고 이렇게 다 이제 자기들이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쪽 지역에 바로 전차입니다. 여러분들, 전차. 지금 말한다면 돼. 우리 쉽게 말한다면 고조선의 전차 모습이고 고조선 사람들의 투구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고조선, 단군조선 시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상상이 납니까? 고조선 생각하면 곰과 호랑이밖에 생각 안 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죠. 여러분들. 하지만 중국 쪽의 요서 지역의 고조선 시대 때 유물은 바로 전차가 나오고 투구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 국사교과에 실리면 어떤 파장이 미칠지 아시겠죠? 엄청난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격받고 고조선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곰과 호랑이, 마늘, 쑥이야기로 고조선은 넘어가 버립니다. 단군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 고조선에 전차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곰과 호랑이들이 타고 다녔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전차까지 복원해놨고요. 거기에 나오는 바로 단유세몽의 초판본들.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아직 모양이 아직 응성하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자, 묘가 3개짜리. 저는 단유경이 어떻습니까? 나오는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거 사진까지 다 이해하시는 걸 보는 거죠, 보면요. 자, 이렇게 청동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또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요령성이 나온 건데, 비파형 동검입니다. 여러분들. 자, 많이 나오죠? 비파형 동검이 나오고 있고, 자, 이것도 비파형 동검입니다. 자, 모습이 약간 틀리다는 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왜 시대가 되면서 또 지역마다
다르게 모습이 출현합니다. 자, 손잡이, 그 다음에 밑에 끼우는 거 보면, 제가 고정시키는 거, 여러분들. 자, 하도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비파형 세형동금은 눈 감아도 다 보실 겁니다. 이해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나오는 청동기가 이 청동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고 보면요. 도끼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화살 촉도 나오고, 여러분들. 이것도 그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청동기. 그런데 우리나라 고조선, 단군조선 시대 때 이런 청동기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국사책에 등장합니까? 청동기 하면 이 중국에 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청동기는 고조선의 비파형 동금과 같이 출토된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고조선 연구가 얼마만큼 지금 국내에서도 미비한지, 그죠? 알 수 있는 것이 왜 요서 지역의 고조선 청동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발굴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고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유적이 참 미비하고 연구가 안 될까 한번 고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고인돌도 많이 해놨지, 고인돌 다 어떻습니까? 별로 연구도 안 하잖아요. 유네스코 등재만 해놓고 연구 안 하고, 그죠? 자, 이런 청동기까지 같이 등장하는데 모양이 3개짜리 삼수문화, 삼시문화라든지 삼수문화로서 3개짜리, 물론 4개짜리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3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저렇게 청동 바로 무기도 어떻습니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장식으로 어떻습니까? 쓰는 거, 개구리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개구리에 뭐 줘보면요. 말 그대로 개구리 여기다 뚫고 뭘 잡아넣어 보면요. 쉽게 말해 입사까지 합니다. 입사까지. 잡아넣어가지고 이런데 다른 걸 어떤 잡아넣어가지고 청동기 안에 또 다른 어떤 장식을 하는 그 정도까지 어떻습니까? 저렇게 시도했다는 거. 이것도 같이 나온 출토품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비파형 동금에서 나온 청동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고조선의 청동기라고 같이 연결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떻습니까? 이 비파형 동금과 뭐죠? 여러분들 같이 나오는 청동기입니다. 같은 출토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이 고조선의 청동기, 고조선의 비파형 동금이 나오는 이 청동기의 유물을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서 한 장이라도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주도 보시는 분들 사진 하나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고조선은 이렇게 청동기가 뛰어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국사책에는 사진 한 장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요서 지역에 비파형 동금이 나오는 지역의 청동기를 여러분들께서 감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앞에 요 사진인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요 날도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어때요? 구분이 안 되죠? 요것과 요것이 100% 황금입니다. 여러분. 황금. 고조선에서 황금을 이용해 가지고 비파형 동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비파형 동금이고요. 자, 여기 보실까요? 이 모습인데 이거 다 이제 없어지니까 찾지 못하니까 나무를 박아놨죠. 자, 이것이 전부 다 뭐다? 여러분들 보시면 황금이고 요거는 지금 뭐돼요? 그지 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비파형을 끼워놨습니다. 일단 그런 중요한 건 뭐냐? 손잡이는 100% 황금이다. 황금. 자, 황금으로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 있고요. 자, 이쪽에서 이것은 코리안 루트를 찾아서 해서 한번 소개된 거 보면요. 지나가는 내용에 소개해놨고 발굴된 지역은 저쪽입니다. 여러분들 요서 지역 저쪽입니다. 저기서 어떻습니까? 황금 비파형 동금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체가 아니라 손잡이를 했죠. 왜? 이게 여기까지 황금을 만든다면 장식용밖에 안 되죠. 그죠? 왜? 황금을 만든다면 저쪽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잡이는 아주 최고의 뭡니까? 지도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금으로 만들었고 칼날은 아마 청동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전창현, 요령선 전창현에서 건창현이죠. 저쪽에서 발굴된 황금 손잡이 후기 비파형 동금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조선에서 황금을 제조했다는 거, 황금 문화를 만들었다는 증거 자료 여러분들 역사에 하나 등장합니다. 자, 전시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박물관 가시면 이제 다른 또 형태의 이 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전시한 것을 볼 겁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입니까? 박물관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것도 끼워보고 저것도 끼워보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황금은 강조합니다. 황금은 이게 100% 황금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렇게 황금색은 그대로 놔놓고 나머지를 자꾸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저렇게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고조선 황금 기술을 여러분들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 비파형 동금은 뭐다? 황금 비파형 동금은 우리나라 고조선 사람들이 쓰던 것이 아니라 고조선을 침략한 징계의 것이다 라고 또 정합니다.
이게 이제 4차원 민족의 4차원 어떻습니까? 사고를 가진 학자들의 머리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비파형 동금을 황금 비파형 동금을 누가 만들었다? 바로 옛나라 침략자인 징계가 고조선을 기념해가지고 황금으로 비파형 동금을 차고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배꼽 잡을 일이고 보면요. 고조선을 침략한 놈이 무슨 고조선의 비파형 동금을 황금으로 만듭니까? 이걸 논리라고 그걸 써가지고 글을 쓰고 보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원래 원문에 요리 나오죠. 사기 흉노전에 보시면 옛날에는 현장 징계가 있는데 동호의 인질로 잡혀 있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 송모교수라든지 보면 꼭 고조선이 아니라 동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또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역사학하는 사람들, 민족사학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식민사학하는 사람들 똑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 동호가 있을 때, 동호. 여러분들 동호하고 고조선하고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응? 그래서 꼭 고조선이 아니라고 동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한 판에 끝내겠습니다. 사기 흉노전에는 뭐가 있죠? 사기 흉노전에는 연나라에서 현장 징계가 있었는데 동호에 갔다고 나오죠. 다음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략에 뭐냐냐? 위략에는 뭐라 썼습니까? 연나라에 현장 징계가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다고 나옵니까? 조선에 있었다고 나오죠. 인질로. 여러분들 여기서 게임 끝냅시다. 자꾸 고조선하고 동호 다르게 표현하는 분들 자, 뭡니까 보면, 자, 위략에 하고 어떻습니까? 사기 흉노전하고 위략에서 본다면 어때요? 자, 동호는 뭐다, 여러분들? 동호는 뭐다? 조선입니다. 당군 조선입니다. 더 이상 동호하고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분리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부르고 싶은 데만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론은 뭐다? 동호는 조선이다, 이거예요. 고조선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께 원문을 보여드리고 그냥 게임, 한 판에 게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이제 강의마다 계속 요즘 언급한 게 뭐죠? 사기라든지 보시면 뭐가 나오면 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옛날에 대한 이야기, 이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뭡니까? 진번 조선이 있었다고 이 강의 이제 제가 몇 번 해드렸죠? 아마 이제 다 구분하실 겁니다. 여기서 진번 조선은 뭐죠? 우리나라 학자들은 진번이라는 나라가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따로 번역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뭘 했습니까? 중국 측 문헌을 제가 성경 통지라니 다 이제 들이댔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서 진번 조선은 뭐다? 진번과 조선이 아니라 뭡니까 보면 진조선, 번조선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표현했고 그것을 신채호 선생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체크했다는 거. 그리고 누가 또 체크했습니까? 정인보 선생.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제 강의, 다른 강의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깊게 연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진조선, 번조선이 사기에도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어떻습니까? 진번이라는 나라가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장난치는 번역을 많이 해놨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태백일사 번안색에서 아주 자세하게 뭡니까? 진안과 번안이라고 해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번, 진조선, 번조선이라고 아예 태백일사야 번안색에는 그대로 구분되었죠. 옛날하고 진안과 번안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축구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나중에 쳐들어와 천리를 빼앗았다는 게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보면요. 여러분들 참 이게 참 원문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나중에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진조선이라든지 진한, 번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징계에 나오는 이 배경은 여러분들께 오늘 참고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고조선 청동기 전시해 놓은 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중심 뼈대가 강하면서 비파형이면서 어떻습니까? 창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보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은 이제 눈이 많이 열려져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고조선의 세형 동금, 비파형 동금, 중국의 초기 금도, 초기는 무슨 거냐? 여러분들, 베는 용이 아니라 찌르는 용입니다. 앞날이 대단히 날카롭고, 뒷날은 뚜뚜하게 해가지고, 칼이 부러지지 않게끔, 뒤에는 날을 세우지 않고, 아주 크게 튼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중국의 장금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그거는 제가 직접 금을 들고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초기 금은 뭐다? 베는 용이 아니라 대부분 찌르는 용입니다. 찌르는 용. 날이 앞날로 다 말렸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조선은 뼈대를 중심을 강하게 하면서 비파형 모양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이런 거 똑같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실제 유물을 들고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 여러분들 뭐 비파행 동금, 수행 동금마다 이야기 다 끝났는데 보면요. 자,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야, 단군조선 시대 때, 고조선 시대 때 황금 문명이 있었구나. 그 시대 때는 나라도 없었고 공과 호랑이가 살았던 게 아니라 뭡니까 보면 청동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뭐다? 황금으로 비파행 동금의 손잡이를 만들었던 때가 있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발굴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어때요? 일단은 한계가 나왔습니다. 요서 지역에서 황금 손잡이 비파행 동금이 나오는데 저걸 우리나라 학자들은 역사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저것이 바로 연나라에 어떻습니까? 연나라에서 고조선을 침략한 침략자인 징계가 기념품으로 저거 고조선의 비파행 동금을 만들고 차고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제 유튜브는 여러분들께 하여튼 양질의 내용,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을 대부분 다 실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여튼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많은 공부해보시고 연구해보시면서 좋은 유튜브 많이 양산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눈이 많이 떠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두 번째 강의 여러분들 고조선의 황금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